이어서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합니다. 독특허제일, 기특허제일. 요즘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중에는 유명 브랜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득템했으니까 그냥 쓰자 하는 분들도 간혹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상당히 또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지식재산 침해 신고를 전담해서 처리하고 있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이주웅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이주웅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웅 라인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예전에 그 별명이 뭐 웅이 아버지 이런 것도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웅이 실장님 이렇게 불리십니까? 그런 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로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지식재산권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떤 곳입니까? 예, 그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는 지자권 침해 신고 접수 및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부정경쟁 행위 등 지식재산 침해를 당했을 때 접수 민원 창구가 분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 작년 7월 센터 개소 이후 원스톱이라는 센터 명칭대로 침해 관련 모든 신고와 상담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좀 고민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하고도 연계가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고 내용이 침해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 특허청, 기술경찰, 상표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요. 이에 앞서 필요한 증거 확인과 접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경고장 발송, 고소장 제출을 위한 서류 작성 지원과 감정 의뢰 등 수사 요청 직전 단계까지 필요한 재반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어떤 신고가 많이 들어와요? 예, 그 유형별로 좀 구분해 보면 예. 첫째, 특허 기술과 영업 비밀의 경우 벤처, 스타트업 등 그 기술 주도 기업들의 신고 접수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 자신들의 우수한 기술이 그 경쟁사 간의 그 경쟁 과정 또는 대기업과의 협업이나 공모전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둘째로 상표의 경우에는 그 외조 상품 일명 그 짝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판매처에 관한 신고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 편인데요.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한 그 디테일한 사진과 후기를 보고 정품인 줄 알고 구매했다가 막상 그 물건을 받아보니 예. 가품으로 이제 의심되어 속상해하시면서 저희 쪽으로 신고해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등이 그래도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걸로 아는데 요즘 신고 뭐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때요? 신고 추세는 그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7월부터 저희가 개소가 됐는데 예.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한 2,600건 정도의 신고 상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특별히 작년에는 부정경제방지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예. 유명인의 그 성명이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할 시 제재할 수 있는 유형이 추가되면서 관련 신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그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관련 배우나 가수, 유명인의 초상을 사용하여 제작한 상품들이 국내는 물론 한국에 방문한 해외 관광객들에게도 브랜드 효과를 톡톡히 내는 인기 상품이다 보니 침해하는 사례가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위조 상품을 만약에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 그 검색창에 그 지식재산 침해 신고 상담 센터 또는 IP 폴리스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바로 뜨는 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그 위조 상품 관련 신고는 단순 제보와 그리고 온오프라인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단순 제보의 경우에는 그 위조 상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그 판매처 주소나 링크 정보를 저희에게 접수해 주시면은 저희 센터 내 모니터링 전문 인력이 위조 상품 그 식별 정보 등을 활용하여서 해당 쇼핑몰에서 위조 상품 판매 증거를 그 체증한 후에 해당 판매 플랫폼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게시물 삭제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그 온오프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예. 단순 제보와는 달리 그 판매처에서 구매한 제품을 그 증거 물품으로 제출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신고인이 구매한 제품을 저희 센터로 보내주시면 저희는 그 제품을 각 상표권자에게 직접 감정 의뢰를 맡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샤넬 관련 제품인 경우에는 샤넬 그 상표권자에게 루이비통 관련 제품은 루이비통 상표권자에게 직접 공식적인 감정을 요청합니다. 예. 그 감정 결과가 가품으로 나올 시 해당 감정 내용이 증거 자료로 사용되어서 위조 상품 판매자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수사 요청이 진행됩니다. 예. 그렇군요. 본인의 제품에 대한 위조 상품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특허 디자인 상표권 등 권리자로서 그 침해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그 상대층에게 경고장을 발송하여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예. 이후 고소장 제출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인 분들도 쉽게 작성 가능하실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위조 상품을 구매한 분들 그리고 사용한 분들 이런 분도 처벌 대상이 됩니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 처벌 대상인 줄 알고 그 신고 또는 그 제보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고요. 그 위조 상품 판매 그 근절을 위해서 그 구매자로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위조 상품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위조 상품의 경우 이게 정품가보다 이제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품 구매보다 더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서 대수롭지 않게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위조 상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이제 브랜드 보호 측면입니다. 그 저가 저품질 위조 상품 유통이 시장에서 이게 성행하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정품과 위조 상품을 오인 혼동, 즉 구분을 못하게 되고, 그렇죠. 예,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와 이제 브랜드 간의 어떤 신뢰관계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브랜드의 가치 하락을 가져오게 되게 되죠. 두 번째 이제 국민 생활 안정 측면입니다. 위조 상품을 이제 불법적으로 제조하는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그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매자로서 직접적인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조 상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이나 뭐 포부 이런 거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업의 그 지식재산과 같은 그 무형자산은 이미 그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가치를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즉 미국 S&P 500 기업의 시가총액 가운데 무형자산의 비율은 1975년 17%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지식재산은 기업 더 나아가 국가의 전략자산이며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지적권 침해 근절과 위조상품 제로 사회의 구현을 위해서 국민과의 접전에서 국민 여러분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및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중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